혹시 지금도 그때와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가슴 한켠에 자리하고 계신가요? 제2의 IMF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요즘, 우리는 과연 1997년의 그 아픈 경험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고, 오늘날 이 순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희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경제 위기, IMF 외환 위기라는 단일 서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당시 우리 사회가 감내했던 고통과 눈물겨운 극복의 과정을 찬찬히 되짚어 볼 겁니다. 단순히 옛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의 생생한 경험과 거기서 얻은 교훈을 통해 다가올지 모를 미래의 경제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소중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시니어 세대 여러분께 과거의 교훈이 왜 오늘날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지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갇히기보다 과거의 지혜를 통해 미래를 단단히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990년대 중반, 그때의 대한민국은 마치 눈부신 장밋빛 꿈을 꾸는 듯했습니다.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OECD 가입으로 한껏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는 고도 성장이라는 신화를 계속 써내려갈 것처럼 보였죠. 세계화의 물결은 거세게 밀려왔고 우리는 마치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듯한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활기 넘치던 도심의 야경은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대기업들은 최첨단 기술과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자랑하는 광고를 연일 쏟아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 소식은 뉴스 화면을 통해 끊임없이 들려왔고 많은 국민들이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우뚝 설 것이라 확신하며 미래를 낙관했죠.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꽃처럼 우리 모두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화려한 성장과 낙관적인 기대감 뒤편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어두운 그림자들이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번영과는 달리 우리 경제의 내부는 조금씩, 그러나 치명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우리 기업들은 마치 무한 경쟁에 내몰린 것처럼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본업과는 상관없는 무리한 사업 확장을 감행하고 과도한 차입을 통해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 일이 다반사였죠. 금융시장 역시 과열되어 마치 잔뜩 부풀어 오른 거품처럼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끝없이 오를 것처럼 보였고 금융기관들은 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를 느슨하게 하며 돈을 빌려주는데 급급했죠. 너도 나도 투자에 뛰어들었고 자산 가치는 영원히 상승할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기반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허약했던 겁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열과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 어딘가 불안한 표정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경제 지표에 미묘한 변화를 주시하며 이기의 조짐을 읽어내려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기우에 불과한 소리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장밋빛 환상에 젖어있던 대중의 귀에는 이기론이 좀처럼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 무렵 대한민국과는 조금 떨어진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1997년 7월 태국 바트와의 폭락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외환위기라는 먹구름이 빠른 속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투기 자본의 공격과 대규모 자본 유출로 아시아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소식은 연일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하지만 우리는 설마 우리에게까지 저런 일이 하는 아니란 생각에 젖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먹구름은 서서히 그리고 끈질기게 대한민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전조가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장밋빛 환상 속에서 드리운 미묘한 불안감은 머지않아 대한민국을 뒤흔들 쓰나미의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경고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낙관적인 기대감에 젖어 있을 때 이미 위기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태풍의 전조를 지나 쓰나미가 상륙하기 직전에 긴장감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외환위기의 먹구름이 서서히 그러나 끈질기게 대한민국을 향해 다가오던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함께 느껴봤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처럼
우리에게는 아직 먼 일처럼 여겨지던 그 불안감이 이제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우리 국경을 넘어 상륙하기 시작한 순간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겉으로는 튼튼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부실의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겁니다. 1997년 하반기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마치 거대한 도미노처럼 아시아 각국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있었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경제 강국들이 휘청이는 모습은 연일 국제뉴스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파도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급기야 한국 경제에도 그 여파가 직접적으로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둑이 터져 물이 쏟아져 나오듯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던 외환 보유액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죠. 국가의 금고문이 활짝 열려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처럼 국가의 외환 보유액은 마치 둑이 터진 듯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조차 어려워지면서 우리 경제는 숨통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을 받기 시작했죠. 국제사회의 시선은 싸늘해졌고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은 마치 냉정한 심판관처럼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가차없이 끌어내리며 투자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는 곧 전 세계의 대한민국 경제는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았죠.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외화 부채를 갚지 못해 연쇄적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대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부도 소식을 알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속출했고 이는 곧 국내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부는 비상체제에 돌입하며 연일 밤샘 회의를 거듭했지만 좀처럼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듯 국가의 재정은 바닥을 향해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으니까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낯설기만 했던 어쩌면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던 IMF라는 새 글자가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무섭게 파고들어온 것이죠.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한다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국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은 우리에게 깊은 자존심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마치 자립심 강한 한 가정이 갑자기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과 같았으니까요. 결국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한 채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뼈아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는 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온 국민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죠. 텔레비전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지켜보던 수많은 시민들은 충격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꿈결처럼 느껴지던 고도 성장 신화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과 함께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꿈꾸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국가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쓰나미가 상륙하기 직전의 긴장감은 이제 현실적인 충격과 더불어 깊은 절망으로 바뀌어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IMF 구제금융 신청은 단순히 경제적인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극복했는지 그 처절했던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 처절했던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니 IMF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곧바로 우리 사회는 혹독한 구조조정의 칼날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마치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파산하며 한때 번성했던 거리에는 적막감만 감돌기 시작했죠. 이름만 대면 알만했던 대기업들조차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간판을 내리는 모습은 당시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줄도사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삶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꿈꾸던 수많은 가장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 자존감마저 송두리째 흔드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퇴직금을 받아들고 뜨거운 눈물을 삼키던 아버지들의 모습, 혹은 실직의 아픔을 감당하지 못해 가정이 해체되는 비극은 당시 우리 사회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슬픈 풍경이었죠.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고 폐업한 공장과 상점들 앞에는 정리해고, 임금 체불이라는 팻말이 나붙었습니다. 희망보다는 깊은 분노와 좌절이 가득했던 시간, 모두가 예측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국가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 사회 전반에는 깊은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금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국가 부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금부치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돌반지, 결혼 예물, 심지어 대대손손 물려 내려오던 갑옷까지 은행 창구마다 길게 줄을 서서 자신의 마지막 자산을 기꺼이 내놓는 모습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며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단순히 금을 모으는 행위를 넘어 이는 국가 부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무너진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금은 더 이상 단순한 기금속이 아니었죠. 그것은 위기 속에서 개인이 가진 마지막 자산이자 국가 재건을 향한 굳건한 의지를 담은 상징물로 빛났습니다. 거리에 내걸린 IMF 극복 플래카드 아래 국민들은 하나 되어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려 몸부림쳤던 것이죠. 이처럼 국민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자발적인 연대 덕분에 대한민국은 기적적으로 IMF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한국 경제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기업들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했고 국가 경제 시스템 또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죠.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경제 위기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위기 앞에서 국민이 하나 될 때 발휘되는 놀라운 힘을 깨달았던 겁니다. 특히 당시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었던 현재의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 경험이 더욱 각별한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그때의 교훈은 비단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죠. 제2의 IMF라는 우려가 심심찮게 들려오는 지금, 우리는 그때의 지혜를 통해 현재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래의 경제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산 관리의 중요성,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자세,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은 그때 우리가 얻은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IMF 위기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저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잊지 않고 그 속에서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다가올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극복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역사는 때로는 아픈 교훈을 반복하기도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IMF 위기가 우리 사회에 남긴 또 다른 그림자, 바로 불안정한 노후 문제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후 대비 전략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부동산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출하세요. 과거엔 집 한 채가 전부였지만 지금 같은 고령화 시대엔 살고 있는 집이 내 입에 밥을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라면 주택연금을 적극 검토하세요. 내 집에 살면서 평생 국가가 보증하는 월급을 받는 것, 이것이 IMF를 겪은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둘째, 자녀 리스크를 냉정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IMF 당시 많은 가정이 무너진 이유는 부모님이 자녀를 지키려다 본인의 노후 자금을 모두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보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무리한 결혼 자금 지원이나 사업 자금 대출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내 노후 자금이 무너지면 결국 온 가족이 무너집니다. 셋째, 연금의 다층 구조를 지금이라도 설계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6년 현재 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오를 것입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매달 배당이 나오는 월 배당 상장 지수 펀드, ETF 같은 안정적인 투자처에 관심을 가지세요. 큰 돈이 아니더라도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더 들어오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IMF 같은 위기가 다시 와도 굶지 않는 방법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저 경제병아리가 항상 곁에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